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서비스 비교 정리 시간에는 데이터 싱크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싱크인데요. 데이터 싱크는 온프레미스와 AWS 스토리지 서비스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 및 가속화하는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AWS 안에서 혹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가 데이터 싱크입니다. 그래서 AWS 스토리지에서 AWS 스토리지로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AWS 스토리지 서비스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AWS 스토리지를 지원하는데요. 뭐 S3라든지 EFS, FXX 혹은 스노우콘도 지원하는데 스노우콘은 이제 그 대상이 아니라 스노우콘에서 이렇게 AWS S3라든지 EFS 등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동은 가능한 목록으로 넣어놨는데 스노우콘은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 스노우 패밀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AWS 데이터 싱크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뭐냐면 가상머신으로 데이터 소스를 읽어서 AWS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컴퓨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AWS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로 S3 혹은 EFS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AWS 계정이라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WS끼리 이제 뭐 스토리지끼리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는데 조건은 이거예요. 동일한 AWS 계정에서 즉 다른 계정으로 옮길 때는 이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주로 EC2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죠. 그리고 지원 프로토콜은 이제 NFS, SMB, 그리고 HDFS, 하둡 파일 시스템, 그리고 S3 API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온프레미스에서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기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NFS, SMB, 뭐 하드 파일 시스템, S3 API 등으로 이 데이터 싱크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 싱크에서 이 각각 타겟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그 경우가 아니라 같은 어카운트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서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싱크 서비스 상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다른 S3, 뭐 다른 리전으로 혹은 같은 리전으로도 가능해요. 다른 리전을 옮길 때 가정한 그림인데 이 데이터 싱크끼리 알아서 이제 싱크를 맞춰서 이제 각각의 타겟, 여기는 소스죠? 여기는 이제 타겟이고 소스에서 타겟까지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데이터 싱크는 데이터의 전송 전 필터를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제외하거나 포함할지를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확장자가 뭐 JPG만 내 전송을 하겠다 이런 식 혹은 뭐 exe 파일은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정 주기마다 뭐 전송을 동기화시킨다든지 일정 주기마다 이거 수행을 가능해요. 데이터 싱크를. 또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지원하는데 데이터 소스에서 타겟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뭐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데이터가 좀 손실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약간 변형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소스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전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에이전트에서 하나의 S3 버킷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송 실패 시 재전송도 가능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데이터의 전송 및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이런 기능들은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이동에 특화된 겁니다. 무결성 검사라든지 뭐 스케줄 기능이라든지 필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동시킬 것이냐에 특화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 전송 실패 시 재전송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데이터 싱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있죠.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사실상 무제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온프레미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세트라는 거예요. 즉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의 저장 서비스와 클라우드의 저장 서비스를 서로 이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아까 에이전트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가상머신으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에이전트랑 비슷하죠.
혹은 AWS로부터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AWS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상머신을 설치 못할 상황이라면 그냥 AWS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연결시켜 놓으면은 알아서 동작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총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파일 게이트웨이, 그리고 볼륨 게이트웨이, 그리고 테이프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각각을 알아보면은 파일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NFS, SMB 등으로 액세스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AWS S3에 저장한 다음에 NFS 형식이라든지 SMB 형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서비스가 파일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이유는 S3는 이제 오브젝트 저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파일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서 있는 파일이랑 이런 형식이 좀 다르고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NFS 형식으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이 파일 게이트웨이예요. 볼륨 게이트웨이는 아이스컷이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EBS 스냅샷 형식으로 SSD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거의 백업 목적이에요. EBS 스냅샷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가지고 복구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볼륨 게이트웨이는 백업의 용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거의 백업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드 볼륨은 뭐냐면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만 로컬에 두고 AWS에 백업하는 거. 캐시 말 그대로 캐시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어드 볼륨은 모든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고 비동기적으로 AWS에 계속 백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AWS 자격증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자격증을 위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이 캐시드 볼륨과 스토어드 볼륨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테이프 기반의 백업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데이터 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에이전트와 비슷하죠. 이렇게 어플라이언스가 설치가 되고 요거를 NFS, SMB, 아이스컷 같은 걸로 인터페이스화 시켜서 접속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S3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서 S3로 백업을 합니다. S3로 백업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아테나 사용하든, 람다 사용하든, 뭐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든 이 S3에 연동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까 데이터 싱크와 아키텍처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강력하게 정리해 보면은 우선 목적은 데이터 싱크는 AWS 안에서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서비스예요. 이동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전송 필터는 데이터 싱크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포함 제외시킬 파일을 지정 가능하지만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그런 기능은 없다. 그 지원 프로토콜은 NFS, SMB, 하드 파일 시스템, S3 API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SMB와 NFS 그리고 아이스컷을 지원해요. 전송 대상은 S3, EFS, FXX 등을 좀 다양한 반면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거의 백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S3에만 저장하게 됩니다. 전송 서비스 자체는 온프레미스에서의 AWS 혹은 AWS 키 이렇게 지원하는 데이터 싱크와는 달리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AWS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싱크는 직접 글레이시어로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S3 글레이시어로 혹은 딥 아카이브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직접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S3로 밀어넣고 뭐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 같은 정책으로만 간접적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겠죠. 우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실패 시 재전송하는 기능도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없고요. 최대 스루풋도 이제 10GB 세컨 그리고 500MB 세컨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 싱크가 훨씬 크죠. 데이터 액세스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데이터 액세스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면 액세스 가능한데 이 데이터 싱크는 그런 걸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데이터 이동만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데이터 액세스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싱크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서비스예요. 어떻게 하면 잘 전송할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무결성 검사라든지 스케줄링이라든지 제시도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전송할까에 굉장히 고민을 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주체 간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은 뭐냐면 거의 백업 혹은 그런 클라우드 환경의 스토리지 서비스의 장점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백업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액세스 가능한 파일 게이트웨이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백업용으로 그냥 나중에 무슨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기 위한 데이터 백업용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테이프 기반의 백업 어플리케이션, 이제 레가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그런 테이프 기반의 백업 어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백업 쪽에 좀 특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이 달라요. 데이터 싱크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약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각해 볼 점은 데이터 싱크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상호 배타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데이터 싱크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둘 다 활용하는 아키텍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싱크로 약간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센터에 저장을 시키고,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센터에서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런 패턴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비스가 상호 배타적이라 생각하시고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목적이 다른 서비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싱크와 스토리지 게이트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